이 호환성 이슈가 왜 발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값을 저장해 놨다가 메인보드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 부팅할 때 써먹어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제가 최근에 메모리 가격 급등 때문에 3주 전쯤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메모리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메모리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메모리 구매 추세를 볼 때 이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국내 정품 중에 아직 가격이 덜 오른 거, 그거 사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알리에서 아직 가격이 덜 올라간 메모리를 사보자, 그런 영상도 있었고, 그거에 따른 알리 직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도 처음 들어볼 만한 메모리들을 이렇게 리뷰를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상 올라온 거 말고도 뭐 엔빈다, 네탑, 식스, 킹스펙 이런 메모리들이 더 이미 배송이 돼서 영상 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 천천히 제작해서 올려드릴 건데,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리 메모리는 이제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메모리들로 만든 영상의 수요자는 이미 구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겠죠. 이제 큐브엘을 보고 메모리를 구매하기에는 메모리가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싼 거 구매해서 장착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내 시스템에서 과연 이 메모리가 돌아갈 것인가, 호환성 및 분량을 체크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최근 메모리 구매 추천 경향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이제 요 영상 만들 때부터 이제 QVL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나 보는 거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모리 구매 추천 경향은 QVL을 따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렴한 메모리, QVL이 없어도 된다. 왜냐면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QVL의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 QVL이라는 거는 튜닝 메모리 시장의 보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 프로필을 적용시켰을 때 이 시스템에서 될까 안 될까를 판매하는 측에서 이미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서 이거는 돼, 그러니까 우리 거 믿고 사도 돼 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게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게 QVL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튜닝 메모리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CPU 메인보드 메모리의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 튜닝 메모리의 프로필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CPU 제조사와 메인보드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CPU 제조사는 이 튜닝 메모리 사업에 아무 영향도 안 미쳐요. 그냥 우리는 CPU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니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CPU 쪽은 사실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마다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 차이로 인해서 클럭 차이가 많게는 한 400에서 600, 800까지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튜닝 메모리 사업에서 되도록이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은 CPU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돌아가는 스펙, 그런 스펙으로 장사를 해야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성능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에서만 동작하는 스펙은 성능이 안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 CPU를 썼을 때 불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스펙을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해야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QVL을 다루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보드사, 다른 하나는 메모리 제조사예요. 근데 만약에 튜닝 메모리의 프로필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상 메인보드사에서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인보드 제조사는 메인보드 판매업을 하는 거지 메모리 판매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메인보드 제조사가 이런 튜닝 메모리 사업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에서 이 메모리 된다 라고 말하면서 얻는 이득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메인보드는 클럭 이렇게 잘 들어가는 메인보드야,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을 하려면 잘 들어가는 거를 호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테스트를 할 때 고성능의 메모리 컨트롤러 CPU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메인보드가 예를 들어 8200까지 오버클럭이 된대. 그걸 사서 8200을 하려고 그랬는데 8200은커녕 8000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 차이고, 보통 이런 마케팅 요소 때문에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굉장한 고성능 메모리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CPU를 뽑기를 해요. 자기네들도 뽑게 합니다. 그런 거를 선별을 해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고 달성했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튜닝 메모리 사업에서 메인보드 제조사가 책임 없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 QVL보다는 보통 뭘 보라 그러죠? 메모리 제조사 QVL을 보라고 합니다. 메모리 제조사가 실질적인 이런 튜닝 메모리 사업자예요. 그러면 메모리 제조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량 이슈가 없는 메모리를 팔아야 되죠. 그러면 이런 튜닝 메모리 사업자 입장에서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량 처리 비용 감소를 위해서 저성능 메모리 컨트롤러 CPU를 사용합니다. 이게 메모리 제조사와 메인보드 제조사의 차이예요.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QVL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뭐 메모리 제조사들도 큰 회사가 있고 되게 영세한 회사도 있죠. 그런 영세한 회사의 메모리를 구매했을 때 이런 QVL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메인보드를 자기네들이 일일이 다 사서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이런 저성능 메모리 컨트롤러 CPU를 선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런 기반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중국 메모리 같은 거를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QVL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메모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QVL을 따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QVL을 따지면서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은 내 메인보드에 QVL이 없어, 그래서 안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에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전 이야기고 지금은 QVL을 따지면은 대형 메모리 제조사 제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G스킬, 팀그룹, 뭐 클레브 이런 거 가격 보면은 엄청나게 금액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QVL을 따지면서 그런 메모리들을 구매를 하면은 뭐 그런 비용을 내가 충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렇지만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상 내부 칩셋이 동일하면 거의 비슷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A다이다. 그러면 G스킬 메모리나 아니면 킹뱅크 메모리가 실질적인 오버클럭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동일한 프로필을 넣었을 때도 동일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90 몇 프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메모리가 비싼 상황에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QVL을 무시하고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알리나 이런 직구 제품을 구매하면은 뭐 직구 제품도 직구 제품이지만 QVL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디 엔빈다 QVL 아니면은 뭐 킹스펙 QVL 이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인보드 제조사 QVL을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여기 지금 얘기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내 메인보드에 주호 메모리 QVL이 있더라, 그럼 주호 메모리 되겠지? 이렇게 해서 주호 메모리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QVL이라는 거가 메모리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증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이 만약에 불량이 있어서 X4나 XMP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제품을 교환 환불 처리를 하려고 제조사 쪽에 보내야 돼요. 물론 어찌저찌 해서 뭐 중국까지 보냈다고 쳐. 그러면 중국에서 그 제품을 메인보드 쪽에 QVL 있으니까 우리가 AS 해줄게,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넣어놓은 QVL은 메인보드 제조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넣어놓은 QVL이고, 메모리 제조사들은 금시초문이에요. 이게 왜 니네 메인보드 QVL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QVL이 메모리 제조사와 합의돼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해서 넣은 거지. 근데 물론 이런 의미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 QVL이라는 거는 최소한 테스트는 해봤다는 소리니까 장착을 했을 때 최소한 부팅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부팅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부팅이 된다는 게 XMP나 X4를 보장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부팅이라는 거는 그 메모리의 기본 클럭, 기본 스펙이 다 들어있습니다. 1.1V를 사용하는데 그런 기본 클럭으로 부팅을 했을 때 부팅되는 거는 보장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인보드 QVL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메모리를 구매했을 때 초기 불량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불량 대처를 할 수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는 알리 메모리가 90일 이내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초기 불량 테스트를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90일 이내에 테스트를 했을 때
큐브엘이 있냐 없냐 여부를 떠나서 내가 구매한 메모리가 내 메인보드에 꽂아서 90일 이내에 정상 동작 테스트를 했을 때 정상 동작해. 그러면 쓰면 되는 겁니다. 큐브엘이 없어도 돼요.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알리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뭐 11마존, 아마존 이런 데서 직구를 한 제품이다. 그런 제품은 그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량 테스트에서 뭐 반품 처리를 했을 때 재량껏 반품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메모리가 뭐 내 시스템에서 호환이 맞지 않아서 반품해 줘라는 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알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버튼 딱딱 누르면 메모리 가지러 오고 메모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환불이 돼요. 제조사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그게 인천공항 알리 센터에 들어가는 게 확인되면 바로 환불 조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 동작 안 한다 라고 얘기한 게 팩트인지 뻥인지 여부를 걔네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환불 처리해줍니다. 근데 그런 직구 메모리들은 초기 불량은 그렇다 치고 향후 사용을 할 때 만약에 1년 이상 썼는데 얘가 갑자기 죽어. 갑자기 뭐 먹통이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AS는 안 되니까 그건 감안하고 사는 거고요. 그런 게 좀 무섭다고 하면은 국내 정품을 구매를 하면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불량 제품 보내면은 새 제품으로 바꿔서 보내줍니다. 걔네도 안 물어봐요. 어느 메인보드에서 쓰셨어요? 아, 그거 저희 쪽에서 돌아가는 메인보드 아닌데 이거는 AS 불가능합니다. 요렇게 들은 적이 없어. 저는 그냥 여러 메인보드에서 테스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작성해서 AS 센터에 보내면은 걔네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적어놓은 주소로 새 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 큐브엘을 따질 필요는 없다. 어찌됐건 초기 불량 체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장착된 상태에서 메모리를 탈착을 잘 안 하고 계속 꽂아놓으면은 사실 불량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초기 불량 체크만 잘 하면은 그래도 직구 제품도 제법 쓸만한 제품이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초기 불량 체크를 강조를 하고 있죠. 메모리를 호환성을 따지지 않고 구매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초기 불량 체크입니다. 물론 국내 정품을 구매하면 예외예요. 국내 정품 라이프 워런티인 경우에는 초기에 테스트를 안 하고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써봐야지 하고 한 1년 후에 장착했는데 안 돼. 그러면 AS 센터에 보내면 그것도 새 제품을 바꿔서 보내줍니다. 언제든 AS가 가능해요. 그런데 국내 정품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직구 제품을 구매를 했다. 아니면 AS가 안 되는 제품을 구매를 했다. 그런 경우에 정말로 이 초기 불량 체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가 길었는데 초기 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자, 초기 불량 체크를 하는 법은요. 일단 메모리를 장착해서 부팅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를 장착해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할 때 되도록이면 바이오스가 초기화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X4나 XMP 메모리를 쓰고 있다가 이제 램값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쓰던 메모리는 비싸게 팔고 나는 직구 메모리 싼 거 써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X4나 XMP를 걸고 쓰다가 컴퓨터 그냥 끄고 메모리만 교체를 하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X4와 XMP 스펙으로 메모리가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펙대로 이 메모리가 동작할 수 없는 메모리라면은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부팅이 안 되면은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서 다시 부팅 시도를 해보면 어차피 그 과정에서 초기화가 되긴 할 건데, 근데 그러면 CMOS 클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메모리 교체 전에 메모리 탈거할 때 기존 메모리로 적용시켰던 X4, XMP는 꼭 초기화를 시켜라. XMP, X4를 단순히 끄고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되도록이면 그냥 바이오스를 초기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면요, 이제 메모리 부하 툴을 돌려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메모리 부하 툴은 뭐 TM5를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mem테스트 이런 걸 돌리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부하 툴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TM5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검출하는 거는 순정 상태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클럭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도 타이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순정 상태조차 안 돌아갈 메모리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TM5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TM5를 적당히 돌려보시면 되고 뭐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뭐 몇 시간까지도 돌려보세요. 근데 보통 1시간 돌렸는데 에러가 안 나면 뭐 2-3시간, 4시간 돌려도 에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1시간 이내에서 오류 검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경우면 대충 한 10분에서 20분 이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TM5
TM5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순정 상태 오류 검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X4나 XMP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메모리 부하툴을 돌려서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X4나 XMP 설정 자체가 현재 시스템에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큐브를 확인하고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AMD 시스템에서 6400짜리 스펙이 들어있는 메모리를 장착하고 X4나 XMP를 먹였다. 그러면 1대2로 바뀌어서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시도하실 때 반드시 CMOS 클리어 방법을 숙지하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CMOS 클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돼요.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은 예전에도 영상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충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만약에 X4 XMP가 잘 돌아가서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걸로 써야겠다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만약에 X4 XMP가 제대로 돌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클럭이 낮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너무 풀어져 있을 때, 그런 X4 XMP 스펙에도 불구하고 클럭을 높이고 타이밍을 조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수동 오버클럭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수동 오버클럭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메모리 타입들을 테스트해서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메모리 타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잡은 타이밍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삼아서 제가 잡은 타이밍 수치에서 값을 2개 또는 4개 늘려서 부팅 시도를 해보고, 부팅이 잘 될 경우 거기서 조금씩 조여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라.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취지의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앞으로 몇 개 더 올려드릴 그런 중국산 메모리로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주류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메모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주호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내부 칩셋이 마이크론 칩셋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삼성 칩셋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삼성이라도 삼성 1세대가 있고 삼성 2세대가 있고 마이크론도 1세대 2세대가 있고 하이닉스 A다 있고 M다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제품 제조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칩셋의 종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칩셋이면은 비슷한 수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율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여드린 레퍼런스 값에서 어느 정도 크지 않은 편차로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기 불량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큐브를 보지 않고 구매하는 시점에서 이게 안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X4나 XP의 프로필이 내 시스템에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안 돌아간다고 제조사한테 야 니네 거 내 컴퓨터에서 이거 안 먹던데 환불해줘 이렇게 하면은, 물론 알리에서 구매한 경우는 90일 이내에서는 환불이 됩니다. 내가 수동 오버클럭을 할 줄 모르고 그냥 X4 XMP만 넣고 쓰고 싶은데 알리에서 구매한 메모리가 X4 XMP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근데 정상 부팅은 돼. 근데 순정 상태에서 쓰긴 싫어. 그럼 환불 처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순정 메모리도 요새 되게 비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먹고 수동 오버클럭 하기 싫으면은 순정 상태에서 그냥 쓰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싸게 샀는데 환불하면 이제 싸게 못 사요. 알리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기는 개인 재량으로 사용 결정을 하고, 그게 아니면 환불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개인 재량으로 하면 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X4나 XMP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장착해서 꽂기만 했어. 나는 그냥 순정으로라도 쓰고 싶어. 뭐 정상 부팅이 돼서 순정 상태에서 체크를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거는 사실 환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만약에 오류가 나면 환불 받으시는 게 맞고, 근데 내가 메모리를 장착했는데 애시당초에 부팅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메모리 불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메모리가 불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메모리는 불량이 아니야. 다른 컴퓨터에 꽂으니까 돼. 근데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에만 꽂으면 안 돼. 다른 메인보드에 꽂아서 되면은 메모리는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 메인보드에서 꽂았는데 안 돼. 그러면 뭐 메인보드가 불량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잘 되는 메모리 꽂아서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고, 내 메인보드도 정상이야. 그 다음에 메모리도 정상이야. 다 다른 부품으로 테스트하면 둘 다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품을 조합을 했을 때만 부팅이 안 돼. 그게 바로 호환성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다룰 거고요. 어느 메모리가 발생을 했느냐. 자,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는 계속 B850M 포스 보드를 쓰고 있고요. 제가 계속 쿠팡 최저가 뜨는 걸로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는데 얘가 컴퓨전에서 지금 한 18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가형 메인보드죠. 솔직히 뭐 메인보드 교체하기 귀찮아서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건데 이 메인보드도 곧 다른 걸로 교체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포스 메인보드에서 제가 테스트해본 메모리 리스트를 불러드릴게요. 자, 이미 영상 올라간 주호 메모리 됐죠?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푸스킬 영상도 올라갔죠? 푸스킬 메모리 잘 됐고요. 주호 메모리 같은 경우 6000 클럭 제품입니다. 푸스킬 같은 경우 지금 4800이랑 6400 영상에 올라가 있죠. 여기에 5600짜리도 테스트했는데 잘 됩니다. 그 다음에 6 5600짜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엠빈다 5200짜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넷탑 6600이랑 6800짜리 잘 됩니다. 이거 하이닉스 A다이더라고요. 그리고 킹스펙 6000짜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왈람이라고 5600짜리 잘 됩니다. 꽤 많은 메모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그럼 뭐가 안 되냐? 야, 예상을 못했는데 킹뱅크가 안 되네. 이번 알리에서 메모리 가격 오르기 전인 가격대로 킹뱅크 메모리를 구매한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킹뱅크는 애시당초에 좀 비싸가지고 구매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킹뱅크 메모리 예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선별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몇 세트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얘를 꽂아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킹뱅크 6000짜리고요. 4800 클럭 베이스 하이닉스 A다이 제품이에요. 이게 시금치로는 안 나오는 스펙인데 가끔 튜닝 메모리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메모리 중에 안 되는 게 두 종류가 더 있었는데 요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 알리에는 입점돼 있지 않은데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하이닉스 A다입니다. 6200 스펙이고 5600 클럭 베이스인 하이닉스 M다이예요. 근데 이게 24기가 모듈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M다이 모듈이지만 A다이에 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OCF 보드에서 10,000 클럭 넘게 들어가는 애입니다. 이게 인텔 코어 울트라에 장착하면 잘 돼요. 제가 부팅이 안 되길래 옆에 있는 컴퓨터에 꽂아봤는데 잘 되더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하이닉스 시금치 5600짜리인 A다이 제품 8기가짜리 2개 꽂으니까 얘가 또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소개드린 이 세 종류는요 모두 다른 메인보드에 꽂으면 잘 됩니다. 메모리 정상이고요. 메인보드 아직 고장 안 났어요. 왜냐면 지금 찍고 있는 메인보드가 그거거든. 자, 지금 메인보드 B850M 포스 보드고 바이오스는 F4B 버전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세 종류의 메모리가 부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들은 다른 메인보드에 꽂으면은 부팅도 잘 되고 에러도 안 나고 오버클럭도 잘 됩니다. 뭐 요렇게 애시당초에 호환성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다, 호환성 체크를 해달라, 호환성 개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모리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좀 빌려달래요. 대만 본사에 보낸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메모리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제품에서 떠날 예정입니다. 대만 본사에 보내야 돼서 지금 영상을 빨리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느냐? 그러면 재미가 없죠. 자, 지금부터 제 채널 본연의 성격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장착된 메모리 한번 볼게요. SPD 딱 누르면 킹뱅크 테크놀로지 6000 클럭. 이거 아까 안 된다며. 이겁니다. 이 안 된다고 했던 이 6000짜리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팅 시켰냐? 안 된다면서. 자, 공교롭게 호환성 이슈로 부팅이 안 되는 이 메모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꽂으니까 부팅이 돼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꽂으면 부팅이 돼요. 얘는 하나 꽂아도 부팅 안 돼. 어쨌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지금 두 개 꽂으면 부팅이 안 되고 하나 꽂으면 부팅이 됩니다. 자, 장착 후 부팅이 안 되는 이 호환성 이슈가 왜 발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자, 부팅할 때 인텔하고 AMD가 약간 다르긴 한데 AMD 같은 경우 메모리 트레이닝을 빡세게 돌려요. 최초 부팅할 때 메모리 트레이닝을 빡세게 돌려서 기본적인 전압 세팅을 잡습니다. 이게 메모리 트레이닝을 빡세게 돌리기 때문에 AMD에서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전압 세팅 잡는 거를 쉽게 해줘요. 여러분들 AMD에서 메모리 오버클럭
기억 해보신 분들 그냥 전압 딱딱 넣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인텔에서는요 좀 클럭 높아지면은 전압을 그냥 종류별로 미세하게 수정해주거나 그래야 돼요. 그런 인텔에서 전압 세팅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를 AMD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가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적정 값을 잡아가지고 그 값을 저장해놨다가 그 값을 메인보드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 부팅할 때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부팅은 오래 걸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팅할 때는 뭐 금방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 지금은 부팅 속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AMD 초기 때는 부팅이 정말 오래 걸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용량 메모리 쓰시는 분들은 가끔 초기 부팅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트레이닝 값을 다음 부팅 시에 써먹는다는 소리는 그 트레이닝 값을 메인보드에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 잔류전류가 있어야 됩니다. PC를 꺼도요, 파워를 연결해 둔 상태라면 메인보드에 아주 소량의 잔류전류가 있고 그게 이 트레이닝 값을 계속 보유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음 부팅할 때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잔류전류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메모리 트레이닝이 들어가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 멀티탭 같은 걸로 컴퓨터 끌 때 아예 멀티탭을 오프 시켜 놓는 분들 계시죠.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전원 코드를 뽑는 경우 혹은 멀티탭을 이용해서 아예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면 메인보드에 있는 잔류 전류가 점점 소실되면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트레이닝 값도 소실되고 다음 부팅 때 메모리 트레이닝을 다시 하면서 부팅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코드를 뽑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멀티탭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은 매번 부팅 속도가 좀 느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AMD에서는 이런 메모리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부팅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메모리가 어떤 스펙의 메모리인지를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오냐, 이 SPD라고 하는 이 메모리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가끔 SPD 인포, SPD 셋업 이런 거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SPD의 메모리의 기본 정보를 보유를 하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정보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표준값이 몇이고 그때 타이밍이 몇이고 뭐 X4, XMP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고요. 뭐 제조사 어디, 뭐 D램 제조사는 어디고 몇 주 차고 이런 것도 메모리 제조할 때 SPD에다가 정보를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SPD에 정보를 제대로 저장시켜 놓지 않는 경우 이렇게 파트 넘버 비어 있죠. 이 D램 제조사도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다 이 SPD의 정보를 제대로 저장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가 이 정보를 SPD에 제대로 넣어 놨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메모리 제조 어딘지, 모듈 어딘지 이런 것도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메인보드가 이 SPD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갖고 와서 따다다닥 돌려요. 근데 이 SPD 정보를 갖고 와서 돌릴 때 이 메모리 제조사 또는 메모리 칩 종류를 불러와서 그거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세팅 값을 맞춰가지고 따다다닥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B850 엔포스 보드에서 처음에 부팅을 시킬 때 이 킹뱅크 메모리에 SPD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메인보드도 정상이고 메모리도 정상인데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메모리를 장착을 했을 때 부팅이 안 되는 호환성 이슈는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해요. 물론 메인보드 제조사가 사전에 이런 메모리를 확보해서 세팅을 안 한 메모리들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애들 가져다 테스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돼요? 잘 되잖아. 이런 애들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건데 이런 킹뱅크 이런 애들 가지고 뭐 이게 하이닉스 A다이다 보니까 뭘 내부적으로 뭘 돌리려고 하든지 예를 들어 OPP 설정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제 메모리를 대만 본사에 보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 바이오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런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그 해당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면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마이크론, 삼성 이런 쪽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AMD 바이오스 쪽에서 하이닉스 가지고 뭘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 편의 기능이나 아니면 튜닝 세팅 뭐 이런 것들을 메모리 정보를 가져다가 이게 어떤 메모리인지 확인하고 OPP 설정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이닉스 베이스인 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부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이나 마이크론 칩셋 가지고 호환이 안 된 경우를 못 보긴 했는데, 근데 물론 그건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르겠죠. 일단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모 유튜버님이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가 호환성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포스보드에선 잘 돼요. 제가 테스트해서 영상 올린 거 보셨죠? 만약에 부팅이 안 되는 호환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제조사의 바이오스와 그 메모리 칩셋에 대해서 뭔가 사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요런 과정에서 여기서 커팅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메모리를 하나를 꽂았더니 부팅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모리를 하나만 장착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는 어떤 로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킹뱅크나 아니면 하이닉스 시금치 8기가짜리, 16기가짜리는 됩니다. 근데 8기가만 안 돼. 그러니까 요 제품과 요 제품을 부팅을 시킬 때 뭔가 로직이 문제가 있고, 뭔가가 메모리 2개일 때는 문제가 있지만 1개일 때는 그걸 타지 않아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서 부팅이 되는 것 같고, 얘는 1개 꽂아도 안 됩니다. 얘는 그냥 애시당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대만 본사에 가져가서 뭐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야 그럼 메모리 하나 꽂아서 쓰란 소리냐, 내가 킹뱅크 메모리를 구매했는데 마침 B850M 포스보드야, 야 그러면은 내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킹뱅크 메모리가 하이닉스 A다이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800 클럭 베이스 하이닉스 A다이는 또 흔하지가 않거든요. 뭐 5600 클럭 베이스 하이닉스 A다이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8기가가 아니라 뭐 16기가짜리 하이닉스 시금치라거나 뭐 그런 것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거와 뭐 비슷한 4800 클럭 베이스 하이닉스 A다이 16기가짜리를 2개를 장착했을 때 만약에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1개를 꽂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호환성 문제가 있으면 하나를 꽂아봐. 하나를 꽂아봐서 부팅이 돼. 그러면 다른 메모리도 하나만 꽂아봐. 그럼 부팅이 돼. 그러면 두 메모리가 정상인 거잖아요. 하나씩 꽂아서 TM5 돌려봤는데 에러가 안 나와. 그러면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정상인 메모리를 꼭 2개만 꽂으니까 부팅이 안 돼. 램 슬롯이 불량일까? 하고 뭐 슬롯도 바꿔 꽂아봤는데 하나만 꽂으면 무조건 잘 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킹뱅크 메모리를 내 시스템에서 못 쓰니까 그냥 환불 처리해야겠다고 환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싸게 산 메모리를 환불 처리하면은 이제 비싸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환불해버리면 내가 다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쫄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걸 해볼 겁니다. 바이오스에 들어갈게요. 자,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가 하나만 꽂혀 있죠. 이거 슬롯 바꿔서 꽂아도 증상 동일합니다. 어드밴스 들어가서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PD 인포를 보면은 지금 A1에는 아무것도 안 꽂혀 있고, B1 누르면 자, 하이닉스 칩셋이고 PMIC가 르네사스 PMIC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PMIC에 따라서 또 이 호환성 문제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리치텍 PMIC가 대부분 잘 되는 편인데, 리치텍이 튜닝 메모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 DDR5 초창기 때는 르네사스를 많이 썼어요. 르네사스가 하이닉스 시금치 거기에도 르네사스 들어가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8기가짜리 안 되는 게 르네사스랑 뭔가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하이닉스 시금치 8기가짜리도 르네사스 PMIC일 겁니다. 어쨌든 하나로는 부팅이 되는 경우에,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메모리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다시 다른 메모리를 장착을 하고 부팅을 시키면은 이게 32기가로 인식을 하면서 또 부팅이 안 돼요. 디버깅 LED가 메모리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기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경우에 SPD 값을 가지고 뭔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하면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X4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순정 상태로 다시 부팅을 시켰습니다. 4800이 됐죠. 아까 6000이었더라고요. 자,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X4를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X4 걸어도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클럭을 넣어도 돼요. 자, 6000 이렇게 넣고 요거 1:1 설정하고요. 뭐 타이밍 안 건드리면 전압도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냥 나머지 오토 할게요. 요걸로 저장하고 나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어요. 보면은 6000 클럭이 들어갔죠. 타이밍이 좀 풀려 있습니다. 제가 전압이랑 타이밍을 안 잡고 오토로 놨기 때문에 지금 1.1V 전압으로 부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PC를 끄고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 하나를 꽂고 나서 부팅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PC가 부팅이 될 때 SPD 값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상향된 클럭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버클럭 상태라고 보고 SPD 값을 가지고 돌리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6000 클럭이라고 세팅 잡혀있는 이 값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SPD 값을 갖고 와서 트레이닝을 돌리다가 내부적으로 뭔가가 꼬여가지고 그게 지금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16기가 하나만 꽂으니까 그게 스킵이 되더라.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 작업 자체를 스킵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시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PC를 끄고 제가 메모리 마저 장착해서 여기 지금 16기가인 거를 32기가로 바꿔서 부팅시켜서 갖고 올게요. 자, 부팅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은 32기가 잡혀 있죠. SPD 값 보면은 슬롯 2번에 하나, 그 다음에 슬롯 4번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메모리 관련된 클럭이나 타이밍이나 전압이나 무언가를 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기본 트레이닝이 스킵이 되고 오버클럭 관련된 트레이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던 부분을 스킵하고 이렇게 부팅 가능하게 시켜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면 두 개 장착했는데 부팅이 안 돼. 근데 하나씩 장착해보니까 둘 다 부팅이 잘 돼요.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될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이걸 환불 안 하고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야 이렇게 타이밍하고 전압을 다 오토로 뒀을 때 클럭만 건드려도 알아서 타이밍하고 전압을 다 잡아주거든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바이오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단순하게 클럭만 수정해도 잘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비슷한 증상으로 다른 제조사 제품이 이런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알리산 메모리 요거 저거 그거 이거 다 써봤는데 일단 킹뱅크에서 지금 걸리더라. 다른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킹뱅크가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한번 부팅을 해서 쓰는 건 어떨까? 포스가 이러면요 기가바이트의 다른 메인보드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의 베이스는 다 같은 걸로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포스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대만 본사에서 제 메모리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 그걸 수정했다. 그럼 포스만 수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다른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싹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포스 보드가 아니더라도 기가바이트 보드의 어떤 특정 보드를 쓰는데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부팅을 하나만 시켜보니까 부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클럭하고 타이밍도 뭐 직접 잡으시면 좋지만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클럭만 잡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오토로 두면은 전압은 1.1V에서 타이밍을 오토로 풀어버리면서 거의 표준 타이밍에 준하는 타이밍으로 얘가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600 순정으로 쓰는 거랑 지금 6000 클럭으로 잡았지만 6000에 48, 48로 쓰는 게 성능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뭐하면은 수동으로 5600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 바이오스 들어가서 자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이거를 5600으로 바꾸고 하이닉스 A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5600 잘 잡혔죠? 근데 이게 4800 베이스라서 5600으로 입력하면 오버클럭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 5600 베이스를 5600으로 잡으면 이게 오버클럭이 아니라 순정 상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 메모리가 4800 베이스니까 요거를 4800으로 하고 한번 부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인피니티 패브릭이나 아니면 UCLK, MCLK 설정은 제가 수동으로 건드렸으니까 아마 수동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4800 이것도 되네요. 그냥 베이스 클럭이랑 같은 클럭 넣어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팅하면 잘 되죠. 지금 32기가 잡혀있는 거 맞고 메모리 2개 지금 언노운이라고 나오네. 이 4800 베이스 하이닉스 A다이가 킹뱅크 초기 희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장착을 했을 때 불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부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메모리가 자칫 불량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불량으로 생각하고 막 폐기하거나 아니면 반품하거나 이랬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UCLK, MCLK를 1:2로 설정하고요. VDD 전압을 1.35V, VDDQ도 1.35V 그리고 클럭을 8400
딸깍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습니다. 8400 클럭. 이거 18만원짜리 보드거든요. 물론 타이밍이 전부 다 오토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풀려 있는데 어쨌든 기가바이트가 클럭에 맞춰서 적당히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로도 이렇게 딸깍하고 전압과 클럭만 잡으면은 수율이 되면 이런 짓거리가 가능해요. 수율이 되면. 물론 여기서 TM5 돌리면 에러 따다닥 나면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부팅이 되는 게 어디야. 제가 예전에 팅그룹 XMP 메모리로 이 메인보드에서 8000 클럭 달성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메모리로는 8200 부팅은 가능했는데 걔도 돌리자마자 에러가 나서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8400까지 부팅이 되고 8200도 제법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같은 킹뱅크 메모리를 구매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딸깍하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킹뱅크 메모리를 선별을 했다. 물론 지금 이 메모리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다른 메모리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꺼내서 이렇게 한번 장착해서 클럭 한번 땡겨 봤어요. 이게 18만원짜리 보드인데 야, 클럭이, 야, 이게 부팅이 되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됩니다. 이렇게 CL-RCD-LP도 조금 줄여봤어요. 이거 TM5 돌리자마자 죽긴 하는데 이렇게 바로 에러 나죠? 종료. 예전에 이렇게 켜놓고 계속 멘트 치다가 윈도우가 뻥난 기억이 있는데 업데이트 막아놔야겠다. 실질적으로 8400 안정화는 안 됩니다. 그냥 부팅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게 된다는 거는 좀 더 낮은 클럭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뭐 맛은 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하이닉스 A다이면 생각보다 8000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메인보드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영상이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메모리들을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썼던 킹뱅크 메모리를 꽂아봤는데 부팅이 안 되길래 불량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뭐 보관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불량 났나 보다 하고 막 지우개로 문질러 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불량이지 하고 하나씩 꽂아보는데 둘 다 부팅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시작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기가바이트 보드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뭐 MSI나 아니면 에이수스 보드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메모리가 정상인데 부팅이 안 되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SPD 셋업을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돌리는 쪽의 문제다. 그래서 장착을 했을 때 부팅이 안 돼가지고 초기 불량인 줄 알았는데 다른 메인보드에서 장착하면 또 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중고 장터에서 정상 동작 확인했다고 하는 메모리를 구매를 했을 때 내 시스템에 장착했을 때 또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판매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환불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